안녕하세요. 정리 컨설턴트 윤선현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의 정리 상태는 지금 어떠세요? 한번 둘러보실래요? 제가 10년 동안 정리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굉장히 많은 집을 다녔죠. 그래서 정리되지 않은 집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를 한번 오늘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하나씩 소개해드리는 것들을 잘 들으시고 우리 집은 여기서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는 굉장히 공기가 안 좋고 분위기가 어둡다는 겁니다. 저는 조명이 나갔는 줄 알았어요. 커튼이 쳐 있는 것처럼 굉장히 어두운 집들이 많았어요.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숨이 딱 막힙니다. 당연히 공기청정기는 있어요. 그런데 환기를 잘 안 시켰는지 뭔가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두 번째는 청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집에 갔더니 집에 들어가자마자 방이 끈적끈적 거리더라고요. 지나가다가 뭐가 밟혀가지고 굉장히 아픈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컨설턴트들이 정리 현장에서 가장 기본으로 가져가는 것이 더신인데요. 더신을 씻지 않으면 양말이 굉장히 더러워지고 심지어 버려야 되는 경우도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청소도구가 없는 것도 아니시더라고요. 어떤 집은 청소기가 무려 3대나 있는데 성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필터 청소를 안 했거나 그냥 안 좋으니까 새 청소기만 계속 샀던 것이죠. 제가 정리 안 된 집을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정말 기억에 또렷한 집이 하나 있어요. 4인 가족이 아주 단란하게 사는 집입니다. 딱 하나 문제가 있죠.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청소 상태는 너무 엉망이에요. 일단 물건들이 다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빈틈이 없어요. 밥 먹은 흔적들, 공부한 흔적들, 논 흔적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아, 여기서 뭐 했구나, 여기서 뭐 했구나, 다 보이죠. 왜 치우지 않냐? 당연히 안 치우죠. 밥은 계속 먹고 계속 놀고 계속 공부하고 이러니까 그냥 정리되지 않은 환경이 아니라 뭔가 계속 진행 중인 환경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물건은 각 용도 활동별로 존재하고 사용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물건들이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방치가 되는 거예요. 한 번씩 야 치우자 이런 거 필요가 없죠. 계속 할 걸 왜 치워요? 그래서 정리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하다 보니까 몇 년이 누적되면 결국은 정리 안전이 놔버리는 그런 형태의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가족 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리하자, 청소하자라는 말 자체가 어려워요. 정리에 대한 불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에서 주도권이 약합니다. 정리하자, 청소하자라고 하면 가족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귀찮게 한다, 또 그 소리다. 그래서 정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집들이 많아요. 네 번째는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집 안에 들어가면 박스가 많고 쇼핑백이 많아요. 실제 정리를 하던 중에 택배가 오는 경우도 많이 발생됩니다. 요즘은 그냥 스마트폰으로 몇 번만 클릭하면 바로 구입할 수 있죠. 1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쇼핑을 많이 해서 물건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게 들어갈 공간조차 없으니까 그냥 바닥에, 선반에, 테이블에 방치가 되죠. 물건은 쇼핑으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여행을 갔다 와도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베트남에 갔다 오면 모자 사와야죠. G7 커피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여행도 많이 가고 쇼핑도 많이 하시다 보면 물건은 계속 늘어나고 그걸 보관할 공간조차가 없습니다. 어디서 또 얻어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아이책 같은 거나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맘카페 같은 데서 아는 분이 준다고 그러면 그냥 다 받아오는데, 정말 신기한 건요, 풀려지지 않은 채 물건이 쌓여있는 집들이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우선 쇼핑은 하나의 어떤 방법일 뿐인데 자꾸 물건이 들어오는 오고 나가지 않은 집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물건과 공간에 담당자가 없어요. 어떤 물건이 발견되어서 이거 누구 거죠? 이거 어디다 두죠?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게 뭐죠? 누구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물건의 주인이 있죠. 그래서 그 물건의 주인이라는 것은 그 물건의 책임까지 져야 되는 것이고 어쩌면 정리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아이 물건이라면 당연히 아이가 책임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물건인데 같이 사용하는 물건의 경우에는 거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정리를 잘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물건이 방치될 수도 있고요. 물건이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물건 왜 여기 있죠? 라고 물어보면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그게 뭐죠? 이렇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업처럼 방별로 담당자가 지정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거실, 주방 이런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사 때문에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집에서 너무 오랫동안 사신 것이죠. 한 30년 동안 한 집에 살았다면 어떨까요?
그렇다고 이사를 자주 가라는 건 아닙니다. 실제 이사를 가셔서 집 정리가 안 돼서 저희 회사에 정리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야,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치우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 내 능력으로는 너무 어려워. 주로 전화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사를 했는데 이사친 업체가 그냥 박스를 팡 채놓고 갔다. 지금 난장판이다. 당장 와서 정리를 해달라. 여러분, 이사 업체를 선정할 때도 정리가 잘 되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요, 이사 전부터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러기도 하고, 내가 뭔가 어떤 물건을 어디에 둬야 될지 정확한 위치가 지정되어 있다면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저쪽으로 나리수 할 텐데 그냥 두고 가세요. 이따 제가 치울게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사는 정리 문제를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 이사 때 가지고 온 박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나중에 시간 되면 치워야지. 이런 것들이 주로 베란다에 있기도 하고요. 잘 쓰지 않는 방에 그냥 쌓여져 있어요. 다음 이사 때 다시 옮겨지는 거죠. 7번째는 물건의 양이 너무나 많아요. 우선 서랍이 열리지 않고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 차 있어요. 수십, 수백, 수천 개의 물건들입니다. 사실 분류도 안 되고 정말 고대 유물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주로 이런 류의 물건들이 그냥 세월과 함께 같이 있는 거죠. 자, 어떤 집에 갔더니 베란다에 박스채로 물건이 쌓여 있는데 어떤 거죠? 물어보니까 책이래요. 아이가 읽었던 책인데 지금 커서 여동생 물려주려고 거기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이 이제 뭐 아이가 이제 좀 어린가 보죠? 라고 물어봤더니 여동생이 중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8번째는 집에 대한 목적과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집은 어떤 곳인가요? 제가 이 방은 뭐죠? 집에서 주로 뭘 하세요?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먹고 자요. 잠만 자고 밥 먹는 곳이고 내 물건을 보관하는 마치 창고 같은 곳이라고 많이 인식되어 있어요. 집의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은 안식처, 휴식처, 가족과의 어떤 관계의 통로 같은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그냥 집이 싫어. 집은 그냥 물건이 어지러진 곳이야. 이런 의미로 집을 인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9번째는 과거의 흔적의 물건들이 많은데요. 예전에 쇼핑몰 하셨던 분의 집에 갔더니 쇼핑몰 할 때 있던 물건들, 카페를 하다가 망하신 분은 카페 물건들이 집에 방치되어 있어요. 결국 이걸로 재차감을 할 것 같아 혹은 처분되지 못한 채 계속 쌓여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의류 쇼핑몰 같은 거 하셨던 분의 집에 간 적이 있는데 옷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뭐냐니까 다 팔던 거래요. 그런데 이제 뭐 입으려고 또 누구 오면은 주려고 했는데 그 집에 손님이 안 와요. 그러니까 계속 방치가 되어 있어요. 친구들 불러가지고 그냥 다 가져가라고 하면 되는데 안 가져가는 옷들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다 새 거고 예전에 팔았던 거고 다 내 돈 주고 산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옷장처럼 옷 창고처럼 옷이 굉장히 많았던 집 제가 기억에 남네요. 마지막 10번째는 정리된 집이라는 것이 어떤 집인지 상상조차 못해요. 늘 이렇게 물건에 방치된 곳에서만 살다 보니까 어떤 집에 살고 싶으세요? 어떻게 정리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정의 자체가 내려지기 힘듭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정리가 잘 된 집에 가면 굉장히 어색해 하세요.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왜 여기 아무것도 없죠? 정리된 환경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정리된 집을 만들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서 트렁크 하나에 있는 짐들만 가지고 사시는데 크게 불편함을 느끼셨나요? 며칠을 보내는 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별의별 물건들이 다 필요해요. 대부분 다 언젠가 물건, 추억의 물건, 방치된 물건, 그냥 쌓여둔 물건이겠죠. 자, 오늘 제가 10가지 정리되지 않은 집들의 특징,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상황들을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혹 여기 한 5개 이상 해당된다 하시면 정리가 꼭 필요한 분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정리법 있죠? 바로 하루에 15분입니다. 왜 저는 하루에 15분을 추천하냐면 15분씩 한 달을 모아지면 7.5시간이 됩니다. 7.5시간이면 방 하나를 정리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몇 달이면 집 전체도 정리할 수 있고 어쩌면 1년 정도 계획을 세우시면 정리된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15분이라도 정리를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